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 파일을 31일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음성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명태균 김영선 통화 녹음 파일이 추가 공개됐습니다. 대표님 왜 얘기해? 하지 말라니까요. 대통령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데 왜 그래요? 본인 대통령입니까? 내가 지시받았다 못안 내려갔다 했잖아. 본인 그러면 김건희한테 얘기하시오. 그러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2번이나 전화 왔어요. 2번이나 정리해달라고. 김건희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어디 붙어야 먹고 산다고 내가 얘기해. 내가 그러면 앉아갖고 언론사 해갖고 요리조리 해갖고 언론사 장사해 못 가요. 예? 그럼 김건희하고 대통령이 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장사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지 마시오. 모르는 건 하지 말라니까요. 안전한 거는 본인이 안전하게 하시오. 제가 본인이 왜 판단합니까? 오야가 위에서 쏘락하면 쏘야지. 본인이 오야입니까? 본인 김건희한테 가서 김건희한테 뭘 말이라도 똑바로 해요. 김건희가 권력을 쥐고 있잖아요. 권력진 사람이 오다를 내리는데 본인이 왜 잡소리 합니까? 청와대에서 계속 가니까 청와대에서 지역 조사하는 거, ARS 돌리는 거 그거 받아야지. 내가 이문을 남거나 돈을 벌거나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대표님하고는 아무도 공천 못 받아요. 오로지 대통령하고 사모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했어야 그래야 거기에 대한 반대국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사 잘하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김건희한테 윤석열한테 돈 받은 거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가서 김영수에 공천 달라고 하고 저 공천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예? 사람 속도 모르는 것이 맞다. 서울에 좀 사무실에 언론사 누가 그 사람을 쓰고 누가 그걸 운영한단 말이야. 밤에 괜히 열받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하겠다. 본인 육선되고 내하고 인연 끊고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조직적인 총선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역대급 총선 개입, 민주주의 파괴의 전모를 밝히고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토록 노골적인 공천 개입은 대통령이 했다 해도 충격적인데 대통령 부인이 저질렀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길은 여사로 통한다는 여사공화국의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사회 언론들이 윤석열 임기 2년으로 단축하자는 시국선언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 정치인 여러분, 나라가 무척 혼란스럽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민생이 그렇고 정치권이 그렇고 한반도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나라의 지도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너무 낮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 모든 난국을 헤쳐나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훨씬 자주적이고 훨씬 다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를 수용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제한도 있습니다. 갈등은 첨예화되고 국민 통합은 갈수록 역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무리해야 할 국가 지도력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불행스럽고 유감천만입니다. 오늘 이 난국을 어찌해야 할까? 온 국민이 걱정합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숙고해왔습니다. 저희는 지난 엄혹한 시기 인권 민주화, 남북 화해를 위해 함께 해왔던 동지들입니다.
이제 나이 많아져서 일선 활동을 못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어 오늘 국민 여러분께 또 정치권에 또 시민사회에 진중하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길지 않게 그러나 깊은 수리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는 동아일보 해직 기자 출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윤석열 정권 임기 2년 당축 개헌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발표드리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나은 우리 민주공화국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언제나 진실보도를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집권 이후 그 무능과 사리사욕으로 폭정을 거듭해왔고요. 그 일가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공분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8년 전 국정농단으로 탄핵받았던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낮은 현실입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심리적으로 탄핵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망치기 전에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하지만 법제도적 규범과 정치권의 상황,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 변화 요구가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은 이것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속한 퇴진을 위한 방도로 탄핵이 거론되고 있으나 법리적 논쟁으로 사회적 분열과 혼란이 지속되거나 헌법재판소를 통과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여권의 필사적인 저항 가능성이 높기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 모색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 원로들은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식을 신속히 매듭짓는 방안을 찾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 일가에 대한 면책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 의지로 심판한다는 원칙, 즉 국민 주권의 원리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직 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고수하며 정치권에서도 공론을 모아 하루빨리 개헌에 착수할 것을 제안합니다. 개헌 과정에는 국회 의결과 국민투표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비상한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지금 추진되는 개헌은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중심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의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담고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한다는 규정을 부칙에 넣으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비상시국회의는 지난 9월 20일자 국민들에 대한 시국선언에서 우리들이 논의한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하도록 건의하겠다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9월 20일자 비상시국회의 시국선언문 맨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